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제 1학기 개통학 및 실험 이제 종강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 이제 기말고사만 보면 한 학기가 마무리되게 되는데 별로 이렇게 많이 한 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 지난주까지 아직도 수업을 안 들은 학생들이 일부 있던데 빨리 보시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능한 한 빨리빨리 진도를 다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할 거는 이제 절지동물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동물 32개 문 플러스 알파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넓게 브로드하게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녹화 수업 끝나고 그 오후에 잠깐이라도 또는 뭐 다른 시간이라도 기출 문제를 풀어주긴 좀 그런 것 같고 자료를 나눠주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보고서 공부하시다가 또 모르겠거나 혼동이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또는 조교님들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종강 수업 실시간으로 할까도 생각했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수업으로 마지막까지 하고 기말고사는 우리가 그 대면 수업으로 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대면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과목만큼은.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로 날짜를 잡아서 아마 조교 선생님들이 지금 일정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실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하여튼 오늘 절지동물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만큼 잘 듣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알스로포다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알스로는 관절과 포도스 발에서 이제 온 그 어원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절지동물문은 동물계 종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큰 분류군이다. 그래서 포함하고 있고 거미, 곤충, 진해, 개, 새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떠한 서식처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 적응력이 매우 높은 생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약 100만여 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곤충이나 뭐 그다음에 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떠올리면 되는데 새우나 뭐 그다음에 진해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위에 있는 요 지금 생물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좌우 대칭이고 수많은 체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부, 흉부, 복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체제죠. 그래서 헤드, 토락스, 압도멘 그래서 세 가지가 기본 체제인데 가끔은 두흉부의 복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세팔로 토락스 플러스 앱도멘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가지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 엑소스켈레톤 외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소스켈레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성분은 주로 이제 키틴 또는 탄산칼륨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얘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성장하고는 할 때 주기적인 탈피를 하게 되겠죠. 주기적인 탈피, 몰팅이라고 하는 탈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량도 증가시키고 형태도 변화되고 이런 생장을 할 때 몰팅을 한다. 걔는 왜 그러냐? 몰팅을 왜 하냐? 외골격, 엑소스켈레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등판, 도설 테르검, 그 다음에 측판, 두 개 측판, 플루랄 테르검, 그 다음에 한 개 배판, 벤츄럴 스터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 용어들도 좀 가급적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렵죠 처음에. 근데 이 생물학 단어들이 굉장히 용어가 어렵지만 실제로 외우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 보는 단어 같은데 단어 뜻을 찍을 수 있는 게 생물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용어들을 자꾸 외우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좀 그 단어장 같은 걸 만들어서 또 해보다 보면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처음에 고생을 하면 이 용어들은 전부 다 계속 반복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지, 여러 개의 관절로 이루어지고 각 체절마다 한 쌍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나 기능에 따라 변형 또는 소실된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체강이 있는데 배설기관이나 생식강만 남아있고 체내 다른 공간은 혈관계에 연결되어서 혈액이 충만 조직 내 공간을 이루는 데 이를 혈강, 헤모실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순환계가 이제 있는데 개방혈관계입니다. 폐쇄혈관계를 가진 생물들도 있지만 개방혈관계이기 때문에 심장 자체가 관상이고 측면에 이제 심문,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걸로 오스티움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그래도 좀 한번 암기하기 위해서 좀 애를 써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카디움에서 카디 여기 나오면 이게 심장이죠. 페리는 바깥에 이게 쭉 둘러싼 거 보통 페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페리카디움, 그러니까 심장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강, 그러니까 그게 위심강이죠. 지금 여기서 가짜 심장, 위심강.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혈액을 심장 속으로 이제 유입시킨다. 혈액 자체는 환영동물과 유사하고 호흡 색소로 헤모글로빈 또는 헤모시아닌 이런 것들이 혈장 속에 들어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무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관은 몸 길이를 따라 긴 대롱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입으로부터 항문까지 쭉 그냥 쭉 연결된 그냥 대롱 모양을 하고 있다. 그냥 빨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 있는 그런 모양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발생 기원상 전장, 후장,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장, 중장, 후장으로 나누는데 전장과 후장은 외배엽이 함입돼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 구함입, 스토모디움 또는 항문 함입, 그래서 프록토디움으로 형성되어 형성이 되고, 중장은 내배엽성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만들어질 때 내배엽성이냐 외배엽성인데 전장이나 후장은 전부 다 외배엽이 함입돼서 만들어진 거고, 중장은 내배엽성이다. 그럼 실제로 발생학을 좀 자세히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될 텐데, 일단은 그 발생 과정에서 우리 선구동물, 후구동물 할 때 맨 처음에 원구가 만들어지는 모양 그때 한번 보여준 적 있죠. 그래서 원구가 이렇게 함입돼 들어가서 만들어지니까 그게 함입될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예요. 외배엽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함입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전장과 후장은 함입으로 이루어지는 외배엽성이고, 중장은 내배엽성이다. 그런데 전장 같은 경우에는 맨 앞쪽, 입이 이쪽이니까 마우스가 이쪽이고, 후장 이쪽이 이제 에누스, 항문 쪽이죠. 그래서 마우스에서 에누스까지 쭉 갈 때 전장, 중장, 후장인데, 일단은 전장에는 먹이를 저장하거나 먹이를 분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장은 효소를 분비해서 소화 흡수를 합니다. 후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배설물을 생성한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외우려고 그럴 필요가 없죠. 음식물을 먹어서 일단은 기계적으로 분쇄하고, 그 다음에 가끔은 사실은 이게 크롭이라는 기관이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데, 크롭이라고 해서 소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통 먹이를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낭에 먹이를 저장하는 기능, 먹이 분쇄 기능 해가지고 먹이를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고, 중장에서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소화를 흡수하고, 후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고 배설물을 생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중 후장 세 개로 됐고, 여기는 양쪽에 후장과 전장은 외배엽성, 중장은 내배엽성이다.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내용과 같이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계는 사다리꼴 신경계고, 신경의 집중화가 현저하다, 집중화됐다. 그래서 머리 쪽에 이렇게 전부 다 그 감각기가 가 있는 거, 혹시 그 용어 기억나십니까? 세팔리제이션, 그죠? CEPHALIZATION,
TION, 그죠? cephalization, 그죠? 두화 현상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뇌도 전뇌, 중뇌, 후뇌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해당하는 거는 프로토 이렇게 되면 앞쪽이란 얘기죠. 우리 저기 원 할 때 원생 동물 할 때 원도 프로토였는데 앞쪽 원래 전의 뭐 이런 거니까 전뇌고, 중뇌는 듀트로 세레브럼, 그 다음에 후뇌는 트리토 세레브럼. 그래서 세레브럼이 뇌구나라는 건 느낌으로 벌써 알았죠. 그래서 세레브럼을 암기했다면 프로토, 듀트로, 트리토만 암기를 하면 되니까 이 어려운 용어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뇌에는 시신경과 운동중추를 가지고 있고, 중뇌, 중간에 있는 중뇌에 촉각 그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촉각이 없는 절지동물에는 중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랑 연결된 그 뇌가 중뇌다. 그 다음에 전뇌는 맨 앞쪽이니까 눈하고 관계 있고 운동중추 관계 있어서 시진과가 운동중추고, 후뇌 같은 경우는 구기의 아랫입술과 소화관, 협각류의 협각과 갑각류, 이촉각 등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협각류 있다. 협각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협각이라고 그래서 안테나 밑에, 안테나 같은 것에 그 촉수 밑에 두 개의 조그만 다리가 있어요. 그 협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협각류에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 후뇌에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지동물문의 배설기는 신관이 변형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곤충에서는 소화관과 연결된 말피기관, 말피기한 튜브를 가지고 있고, 갑각류에서는 녹선이라고 우리는 그린 글랜드, 그 다음에 소확선 글랜드, 맥실라리 글랜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있고요. 거미류에서는 기절선, 그래서 콕살 글랜드 하고 해서 이제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배설을 하겠습니다. 외골격의 키틴성 표피가 이제 변해서 있기 때문에 감각 느끼기가 좀 딱딱하기 때문에 감각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기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는 털이나 각모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 감각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는 자기 수용기, 그래서 프리프라이오셉터라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자기 수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눈은 빛에 대해 감응을 하는데 단한 오셀러스, 이제 복수가 되면 오셀라이어스 아이가 되니까 단안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셀러스, 그 단안이 있고, 보관, 그래서 콤파운드 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콤파운드 아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개의 작은 눈이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각 섹션별로 위치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를 정말 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눈이 보관입니다. 그래서 뭐 팔이나 목이나 잡으려고 그러면 잘 안 잡히고 샹 하고 잘 피하죠. 콤파운드 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단안 같은 경우에는 거미류에서 아주 발달해 있고요. 보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모기, 파리가 포함되어 있는 곤충류, 그리고 갑각류에서 아주 많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수서갑각류는 아가미를 가지고 있고요. 곤충류는 기관, 트라키아 또는 서폐를 갖고 있는데, 북렁은 이제 보통 거미류에서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교미할 때는 변형된 부속질을 사용하게 되는 듯하고, 그 다음에 수정은 육서인 경우는 체내수정, 수서적인 경우는 체외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R은 중황란, 그래서 센트로레시탈, 일자가 자꾸 L자로 되네요. 그죠? L, 센트로레시탈 에그, 그 다음에 나나는 표알, 슈퍼피셜 클리비지, 그래서 그 표면부터 클리비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센트로레시탈 에그 살짝 지금 고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포인트 오픈 다시 바꾸고요. 그래서 슈퍼피셜, 표면이란 얘기죠, 그죠? 센트로레시탈, 레시탈 할 때 이게 난황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센트로는 센트럴, 가운데라고 얘기하시면 중앙란이 되겠죠. 단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단어들은 좀
복합적인 거라 좀 외우기가 좀 쉽죠. 그다음에 생식은 양성생식이라는 게 보통인데 단위생식 하는 것도 있고 유생생식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심한 변태를 하는 종류들이 매우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지동물문의 체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보통 이렇게 기본적인 체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 이제 절지동물 전체를 다 이제 포함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동물은 그때 연체동물에서 얘기했듯이 따로 있지는 않죠. 그래서 1번이 촉각이고 2번이 뇌고 3번이 요가 하나가 체절이고요. 그다음에 4번이 여기 지금 심장 파트고 그 다음에 5번이 신문 여기가 입구고 그 다음에 뭐 그 9번에 해당하는 게 중장, 10번에 해당하는 게 후장, 그 다음에 13번에 해당하는 게 미절, 그래서 피지디움 굉장히 어려운다는데 아까 저기 나중에 또 반복이 돼서 또 나올 예정이니까 피지디움 외워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실제로 그 어려운 것 같지만 아까 등판에 해당하는 테얼검, 플루론에서 플루랄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스터넘, 흉판 이런 것들 단어가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전에 배웠던 뭐 벤츄랄은 배 쪽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등 쪽은 뭐였죠? 도살 파트라고 해서 도살이라고 얘기했었죠. 도살, DORSAL 여기 있네, 그죠? 도살 파트, 그죠? 그래서 단어들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한 번씩 매칭을 해서 실제로 출력해서 여기다 번호에다 한 번씩 써보기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 외워서 쓰라고까지도 낼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원하는 그림이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혹시 기출문제 보게 되거나 할 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지동물문의 이제 분류를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로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으니까 좀 읽기가 어렵죠. 어쨌든 1번은 여기 지금 1번에 해당하는 여기가 아가미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2번은 서패 또는 기관으로 나눠지냐 안 나눠지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분기점마다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렇게 가면은 좀 더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 왼쪽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나눠지는 분기점에 따라서 곤충상 두부 발달, 뭐 제2 아래턱 융합, 아랫입술의 발달 해달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분기점이 이런 분기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절동물문에는 이제 아문이 세 가지가 있죠. 삼엽충 아문, 협각 아문, 대학 아문에서 세 가지로 나눠 놓고 있고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멸종을 했기 때문에 화석으로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화석밖에는 볼 수가 없다. 협각 아문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미나 전갈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태구강, 주영강, 바다거미강 세 개 강으로 해서 나눠지게 되겠고 대하 가문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협각 가문에는 협각이라는 다리가 있어요. 이따 설명 또 하게 될 거고요. 대하 가문에는 부속지로서의 촉각이 있고 대학과 소학, 그래서 맨디블과 맥실라를 갖고 있다. 이게 대하 가문입니다. 그래서 입이 크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갑각, 순각, 결합, 소각, 배각, 곤충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각강에는 개, 가재, 새우 등이 포함되고 순각강에는 진해와 그리마, 그 다음에 결합강은 마당, 진해, 사촌, 그 다음에 소각강에 해당하는 녀석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놈인데 이따가 또 설명될 거고요. 노래기가 있습니다. 다이플로포다, 이게 백악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곤충입니다. 곤충은 이미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생물 종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그 전부 다 멸종했다는 화석 생물로만 남아있는 삼엽충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화 영화에서 막 곤충 같은 거 막 변형된 형태 이런 게 막 기어다니는 뭐 그런 만화들이 있죠. 그런 데에 나오는 굉장히 멋있게 생긴 삼엽충, 정말로 멋있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위별로 이렇게 쭉 했는데 뭐 촉각은 당연히 안테나, 두부는 머리 쪽이니까 세팔론, 세팔리제이션하고 같은 어원이죠. 눈, 아이. 그다음에 텔로포다이트, 각 단부 했는데 이제 다리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프리에포다이트, 아가미는 길. 그래서 뭐 어려운 단어 같지만 플루라는 옆측면을 얘기하죠. 엑시아는 가운데 있는 그 중앙 파트를 이야기하고, 미부 피지디움 또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랫입술 라비움 계속 나오고, 윗입술 라브럼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프리콕사, 아까 콕살 기억납니까? 콕살. 그것처럼 콕사, 사실은 다리의 맨 윗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허벅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콕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프리콕사니까 전, 그 다음에 기절이 되는 거죠. 콕사가 기절입니다. 기절. 그래서 허벅지에 해당하는 파트. 그 다음에 세사, 길 필라먼트, 그 다음에 아포딤, 그래서 뇌돌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여기 번호에 맞춰서 여기다 직접 한 번씩 써보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직접 써보고 이 용어들을 암기하려고 몇 번 애쓰다 보면 자연적으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3에서 10cm 정도의 그 길이를 갖고 있는데 0.5mm짜리 소형 플랑크톤성 삼엽충도 있고요. 1m가 넘는 커다란 삼엽충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화석으로 발견된 거기 때문에 이 삼엽충 이제 화석종으로서 보고 있고, 삼엽충의 체제는 두부, 흉부, 체간과 미부, 그래서 피지듐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에 좀 영어 용어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자, 협과 가문에 들어가서 이제 협과 가문에 그 첼리사라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협과 가문의 첼리사라타인데 퇴구강과 거미강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태국 여기 이렇게 있는데 미안합니다. 태구강에는 거의 절멸에 가까운 동물군인데 여기는 완전히 절멸됐고, 건미야강의 투구개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투구개 이렇게 생겼죠. 살아있는 거 실제로 막 팝니다. 홍콩 같은 데 가면은 수조에다 넣어놓고 얘들 움직이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보면서 얘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로 골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꺼내가지고 삶아가지고 요리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실제로 먹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건미야강에 속하는 보고 협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엎어져 있을 때 요거 협각입니다. 그죠? 먹을 때 사용합니다. 먹이를 먹을 때. 그 다음에 거미강이 있는데 주영강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라키니다, 아라크네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 아라크네 이렇게 아라키다 이런 거 용어 나오는 거 있죠. 어서 무슨 게임에 나왔죠? 포켓몬고인가? 그런 게임에 아라크네 이런 거 나옵니다. 그죠? 거미를 해당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미정갈, 진드기, 의갈류 이런 것들이 거미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홀쇼크랩, 투구개 또는 말굽개라고 하는 이 녀석은 최근에 백신 개발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투구개, 홀쇼크랩 찾으면 신문 기사가 무진장 많이 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면 되는데, 관련 영상 한 개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Few of us realize just how valuable the horseshoe crab 살아있는 is. 투구개죠. When I first started 37 years ago, we were allowed to harvest them. There was no recording, there was nothing. And they became fair game, and I was involved with selling them for bait. And then a doctor came down and he said that if I didn't sell bait crabs anymore, he would be interested in the laboratory. Normal fishing is, you catch it, you ice it, and you deliver it to the table and you eat it. The horseshoe crabs, we actually catch them, take them to the lab, and they bleed them, and then we bring them back and release them. So we're borrowing the crabs is really what we're doing. What do you say we go unload this? All right. Crabs that are borrowed end up a couple of hours away at the Endosafe Laboratories in Charleston. Here in this alien world, they're given a rigorous cleaning to prep them for the process ahead.
For the past 30 years, the biomedical industry has been mining the medical equivalent of gold. Endosafe is one of only 4 labs in the world that produces a derivative of horseshoe crab blood. Their 해모시아닌을 blood 갖고 있는 has a 혈액을 clotting 채취하기 agent that's 위해서 used to detect minute levels of 투국에서 혈액을 bacteria. 채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But what's 과정입니다. truly surprising is the color. The crab's blue 푸르스름한 blood 해모시아닌을 is an 포함한 evolutionary 푸르스름한 gift 혈액을 지금 that's helped them 채취하는데 survive the eons. 얘네들이 Male or female? 실제로 Small male would be good. Okay. 세균을 죽이고 Dr. 이렇게 Norman 하고 Wainwright 실제로 has 혈액 been 안에 working 세균이 with horseshoe 들어가면 crabs for most of his 면역 career, 체계가 없는 studying the 얘들은 remarkable 혈액이 properties of their 굳어버립니다. blood. 이제 그런 현상을 beautiful blue 이용해서 color as a 뭐 result of its 의약품 blood containing 만들고 copper as an 이런 데 활용을 oxygen-carrying pigment 하기 instead 위해서 of hemoglobin, which 혈액을 contains 채취하고 있는 iron. 모습이에요. I'm adding a suspension of E. coli bacteria. 이콜라이 박테리아를 지금 At the 얹어놓고 first sign of 지금 bacteria, 처리를 한 the 거죠. crab's blood forms a protective clot. Look at that. This is perfect. This is the horseshoe crab cells protecting the animal from 박테리아가 죽어가는 infection. 모습을 지금 Any type 관찰할 of 수 있는 leakage of seawater into their blood system would trigger this response, seal the wound, and there actually are proteins in the clot itself that kill the bacteria. They're almost primitive antibiotics. The phenomenon caught the attention of the biomedical community in the 70s. They've been putting it to work for us ever since. Up to a third of the crab's blood is removed during the process, yet most of them survive. 1 quart of horseshoe crab blood is worth about $15,000. It's a multi-million-dollar industry. 그래서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바이오 메디컬 산업에 이 투구개가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과 가문입니다. 이제 크루스타세아, 그래서 갑과 가문인데 조개 껍데기와 같은 딱딱한 그 껍데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게, 그 다음에 새우, 그다음 바닷가재, 엽새우, 뭐 기타 여러 가지 모양의 갑각류를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갑각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뭐 해산물 뷔페 같은 데 가면 종류가 굉장히 많은 갑각류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아문, 그래서 유니라미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유니는 하나뿐이고 라모스가 가지라는 뜻인데 다리가 여러 개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유니라고 한 거는 하나의 가지로 가는 게 안테나에 해당하는 촉각 요 부분이 하나로 쭉 가고 더 나눠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각에 해당하는 진액하고 그리마, 그 다음에 백악강에 해당하는 노래기, 여기 노래기, 그 다음에 결합강에 생각하는데 해당하는 마당진의 사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소각강,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게 파우로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단지 아문에 이제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충강에 곤충강을 보시게 될 텐데, 곤충강은 인섹텀,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곤충은 무시아강과 유시아강, 날개가 있는 것과 날개 없는 것으로 이제 나눠서, 톡톡이라든가 돌점목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날개가 없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더라도 고시군, 그 다음에 신시군으로 나눠서 옛날 날개 형태, 하루살이목과 잠자리목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시균에 속하는 거는 외시류, 내시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엔도테리고타, 그 다음에 엑소테리고타 이렇게 해가지고 외시류, 내시류 나눠서 귀뚜라미부터 시작해서 총체벌레까지가 외시류고, 풀잠자리부터 시작해서 나비, 벌 이렇게까지가 전부 다 내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으로만 이렇게 쫙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은 목수가 지금 나오죠. 34개의 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이 곤충에 속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곤충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이제 체제를 그릴 때 메뚜기를 지금 그려놓은 거죠. 메뚜기의 두부 전면과 두부 측면 옆에서 볼 때, 그 다음에 C는 흉절,
그 다음에 D는 메뚜기 다리인데, 다리 보시게 되면 15, 16, 17, 18, 19, 20 돼 있죠. 15번부터 보시면 기절, 아까 얘기했던 콕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전절, 트로켄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퇴절, 피머, 그 다음에 경절, 티비아, 부절, 타르서스, 전부절, 프리타르서스 이렇게 해가지고 20번까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부위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6개 부위로 이루어졌다. 관절 끝까지 해서 20번에 해당하는 프리타르서스까지 해서 다리가 6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용어 한번, 다리 용어는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용어는 그동안 외웠던 앞쪽에 나온 용어들이 전부 다 반복되고 있죠. 오셀로스, 아까 얘기했던 오셀라에게 나오고요. 보관은 컴파운드 아이, 촉각은 안테나, 상순, 위쪽에 입술에 해당하는 게 라브럼, 그 다음에 그 입에는 대학이 랜디블, 막실라, 계속 반복이죠. 하이포는 하라고 해서 아래쪽에 뜻이죠. 그래서 하 파랭스니까 인두에서 아래쪽 인두, 하인두가 되겠고요. 라비움, 그래서 라브럼이 삼순, 라비움이 하순 되겠습니다. 그죠? 등판 테레검 계속 나왔고요. 기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흡기관이고 그렇죠. 스피라클 한번 꼭 외워주셔야죠. 그 다음에 플루론, 그래서 측판이 있고, 플루랄 옆이고, 스켈라이트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판 종류인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스켈라이트 용어 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무슨 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켈라이트, 그래서 조그만한 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판이다. 그래서 측경판이라고 부르는 거고, 레그 베이스, 다리가 붙은 자리, 스터넘, 복판 아까 했죠.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다리 이름만 외우면 나머지는 지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외울 게 없죠. 미돌기 피지디움 대신에 여기는 세르커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돌기 표현하고 있고, 날개는 당연히 윙이죠. 그래서 우리 나비 날개를 이미 그렸기 때문에 날개에 심액, 베네이션이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자세히 나가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절지동물에 대한 특징을 이제 먼저 요약을 하겠습니다. 좌우대칭, 체절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몸은 두부, 체간, 두부흉부 복부 또는 두흉부 복부로 나뉜다. 절지동물 특징 요약이고요. 그 다음에 곤충이 아니라 절지동물입니다. 원칙적으로 체절마다 관절에 있는 부속질을 갖고 있는데, 부속질은 수적 감소나 특수한 기능적 분화가 일어난다. 키틴이나 탄산칼슘, 수미가 아니라 숨이죠. 된 외골격을 엑소스켈레톤을 가지고 있고, 탈피, 몰팅을 한다. 외골격에 부착한 근육계를 가지는데 급속한 운동은 횡문근이, 내장근 기관의 운동은 평활근이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성체에서 체광은 태화되어 있고, 혈액으로 충만한 아까 헤모실이라고 했던 혈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소화관을 가지고 있고요. 부속지가 변화돼서 만들어진 구부는 식성에 따라서 다양한 변형을 한다. 실제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모기 입은 쫙 길게 돼 있고, 모기 주둥이가 이렇게 쫙 대롱처럼 된 게 실제로 6개짜리 대롱이 쫙 벌어집니다. 뭐 그런 거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까지는 지금 자세히 설명을 안 했죠. 그 다음에 개방혈 관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장은 관상 구조를 하고 있고, 등쪽에 위치하고, 혈관은 매우 짧고, 호흡은 체표, 아가미, 기관, 서폐. 그래서 아까 그 기관은 곤충류, 그 다음에 서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거미가 해당한다고 그랬죠. 체표나 아가미, 그런데 아가미는 수서인 경우에는 거의 다 아가미입니다. 환영동물에 있는 체조적인 신관계 같은 건 없고, 변형된 신관, 그래서 아까 말폐기한 튜브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신경계는 등 쪽에 뇌가 있고, 뇌는 식도 주위를 둘러싸는 신경환이 연결되고 있고, 배 쪽에 있는 여러 개의 쌍의 신경절, 사슬에 이어지고 있고, 어떤 종에는 신경절이 융합을 하고 있다. 보통 자웅이체이고 쌍을 이루는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체내 수정도 하고 수정을 하고, 난생 또는 난태생, 단위생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단위생식의 대표 케이스는 벌이나 개미 종류가 되겠습니다. 직접 발생 또는 변태를 한다. 이게 절동물의 특징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수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의용 절지동물입니다. 의용 절지동물은 메디컬 어플라이드라고 영어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중요한 절지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 새우 강에 속하는 크루타세아세아, 아까 갑각 강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얘들 특징은 아까 두부, 흉부, 복부, 촉각, 두쌍, 다리 5쌍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에 사는 갑각류 중에 물벼룩, 뭐 새우, 개 등이 있는데 일부는 기생충의 중간 숙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벼룩 같은 경우에는 중간 숙주이면서 사람이 직접 먹을 수도 있죠. 재수 없으면. 그래서 이따가 예로 들어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미 같은 경우에 거미강에 속하는 거미 진드기 정갈이니까 우리 특히 진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옴진드기 같은 거 막 있어서 사람의 기생충으로 중요하고 정갈 같은 경우에는 동물로 사람을 중독시켜서 심할 때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곤충강입니다. 곤충강은 두부, 흉부, 복부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요. 포유동물을 흡혈하는 모기, 파리. 한국에는 파리가 흡혈하는 게 없지만 동물 흡혈하는 게는 있죠. 그래서 모기, 파리, 이, 빈대, 벼룩, 깔따구 이런 것들이 병원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중요하다. 지뢰강에 속하는 애들은 두부, 그 다음에 많은 체정에 다리 한 쌍씩이 들어있고 생식공이 후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진해 그리마 그랬는데 일부 종이 독을 이용해서 피부염이나 중독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계적으로 병균 같은 걸 옮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래기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체절에 각 체절에 다리 2쌍씩, 체절에 여기는 한 쌍, 여기는 2쌍씩 생식공의 전단부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노래기류가 노래기강, 다이플로포다. 아까는 좀 다르게 백악강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의용절지동물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이름을 다르게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지동물이 이제 질병을 옮기는 방법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거는 외상이 생기거나 또는 국부적인 알레르기 반응 병균 같은 것들이 있어서 2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모기, 개벼룩, 고양이 벼룩, 빈대, 좀진드기 이런 게 기계적인 외상에 포함되고 인체 내 기생을 해서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승저증, 모낭충증, 옴 이런 것들은 인체 내에 기생을 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비염, 천식, 결막 알레르기, 아토피. 그래서 진먼드, 진드기나 깔따구,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성물질을 주입할 수 있는 절지동물들이 있는데 정갈, 거미, 벌, 동라방, 진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가해는 기계적인 전파가 이제 포함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바퀴 같은 거, 지파리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고요. 생물학적 전파 그래서 매개종에 의한 병원체를 전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의 중간 숙주로 해서 벼룩, 물벼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벼룩은 개조충, 축소조충, 외소조충 이런 테이프홈이라고 얘기했던 전에 저기 플라스트 헬미스에서 나왔던 거죠. 세스토다에 해당하는 애들, 걔들이 이제 벼룩을 통해서 이제 옮겨질 수 있고요. 물벼룩은 메디나충, 광절, 열두조충, 광동, 주열, 선충, 유구각구충 이런 것도 옮길 수 있고, 개나 가재는 폐흡충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쾌한 곤충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가해죠. 깔따구, 진딧물, 빈대, 머릿니, 노린재 보기만 해도 밥맛이 좀 뚝뚝 떨어질 수 있죠. 이런 애들이 그 간접적 가해에 해당하는 절지동물, 질병으로 옮기는 절지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 외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국부적으로 알레르기 반응 병균의 2차 감염을 했는데 모기, 개벼룩, 고양이 벼룩, 빈대, 좀진드기. 그래서 모기 무섭죠. 이렇게 확 찔러가지고 피를 빠는 모습. 근데 말라리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모기에 이렇게 밥을 주기 위해서 혈액을 직접 공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피를 직접 빨아서 먹이는 건데 균이 없는 확실한 모기일 때만 이런 걸 해야죠. 그 다음에 빈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 내 기생에 해당하는 승저증, 모낭충증, 옴 이야기했는데
구더기증, 그래서 마이아시스 이렇게 표현되죠. 구더기가 지금 팔꿈치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경우죠. 징그럽죠. 실제로 인체 내에 이렇게 기생을 하는 거죠. 파리 유충이 이렇게 기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낭충증 그래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여드름처럼 생겼는데 여드름하고 똑같은 증세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모낭충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통증도 좀 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렇게 모낭충을 이야기하면서 여드름 치료제 선전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모낭충이 그렇게 한국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과장된 광고라는 거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옴진드기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죠? 멋지고 또 징그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털난 거 막 보이죠? 아까 그 바깥에 그 외골격에 이렇게 털이 막 나 있는 모습. 그래서 손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옮기고 하기 때문에 옴진드기 군대에서 휴가 나간 군인들이 그 소위 말해 그 나쁜 곳에 가서 이렇게 관계를 하고 왔을 때 많이 걸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없을 것 같지만 휴가 나갔다 온 군인들이 걸려 나오는 사례가 족족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실제로 휴가 나갔다 걸려온 우리 후배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 때문에 모든 그 침구를 다 소독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옴진드기 걸리면 이렇게 실제로 피하 지방을 파고들고 손도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성기에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돌기들이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옴진드기를 쌤으로 찍은 이제 사진이죠. 2001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수업용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비염, 천식, 결막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것들이 이제 질환을 만들 수 있는데 진먼지 진드기, 깔따구, 바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바퀴벌레인데 소금에 절여놨죠.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이 없지만 식용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은 좋은 식품 재료기도 하죠. 근데 서로 문화가 달라서 우리가 볼 때는 징그러운데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이렇게 그 울산 쪽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바퀴벌레를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진먼지 진드기고요. 요거 이제 깔따구인가요? 모기 뭐 이런 것 같은데 모기 유생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진먼지 진드기 아주 이렇게 쌤으로 찍은 사진이고 채색을 한 거죠.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침구에 이야기하면서 진먼지 진드기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진드기가 서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 진먼지 진드기 그 작업을 채집을 하기 위해서 각종 집들 여러 가정에 그 진공 청소기에 모여 있는 쓰레기를 모아달라고 이제 해서 실험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실험은 연세대학교의 용태순 교수님 연구실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 모아드렸더니 진먼지 진드기가 나오는 집이 꽤 되더라. 다행히 우리 집에서는 안 나온 것 같았는데 진먼지 진드기가 침구류에 많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괜히 이유 없이 가리키고 가렵고 막 알레르기가 이렇게 생기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정갈, 거미, 벌, 동라방, 진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갈류들 굉장히 독이 강해서 사람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니지 2에 나오는 거대 독거미 이거는 실제 생물은 아니지만 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독거미들. 그 다음에 말벌, 그 다음에 동양 동라방, 그 다음에 진해 이런 것들이 독성 물질을 주입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는 절지동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독거미의 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재밌는 다른
이 기사가 난 경우도 있는데, 독거미 쏘이면 바람둥이가 된다. 그래서 비아그라와 같이 그 남성의 성기능 저해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시에 정액의 생식 능력을 없애서 피임 기능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굉장히 엉뚱한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칠레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독은 대부분 단백질인 경우가 많아서 그걸 잘 활용만 하면 이렇게 약으로 쓸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최근에는 이런 독을 이용한 연구도 치료제 개발 이런 데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독거미 독은 이거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최근에 막 연구들이 되고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대신에 쓸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 쓰면 마비되는 증상이 올 수 있겠죠. 순간 어느 기간 동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마약 대신 마약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발견돼서 마약 대신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아주 웃기는 이야기들이 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15세기에 실제로 거미독을 피임약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간접적 가해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던 기계적 전파, 지팔이나 박쥐 등은 그냥 묻어서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전파, 그래서 매개체가 병원체가 생물학적 역할을 함께하는 경우인데, 매개종인 벡터 스피시즈, 그래서 그 벡터가 이제 인체를 흡연할 때 거기에 병원체가 같이 전파되는 말라리아라든가 뭐 댕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뭐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 수명, 인체 흡혈 빈도, 개체군 밀도,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벡터 종의 에피션시 효과에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매개체 봉에서 병원체가 증식 발육하는 종류로서 다시 5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증식형 전파, 발육 전파, 발육 증식형 전파, 배설형 전파, 경란형 전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체가 발육하거나 성장하는 건 아닌데 개체수가 늘어나서 전파되는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벼룩이 패스트균을, 모기가 뇌염이나 황열, 댕기, 바이러스, 이가 죄규열 이런 것들을 매개하는 것이 증식형 전파에 속하고, 발육형 전파는 병원체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데 병원체가 발육 자라나기만 하는 거죠. 감염병 유충으로 자라는 유형의 전파 방식으로, 모기가 사상충을 옮길 때는 발육만 시켜서 전파시킵니다. 그 다음에 발육 증식을 동시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말라리아가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죠. 그 다음에 채채파리가 옮기는 수면병 원충, 그 다음에 샌드플라이, 모래파리라고 하는 샌드플라이가 리슈마니 편모충, 리슈마 편모충을 옮길 때 방식은 발육과 증식을 동시에 한다. 즉, 그 안에 있는 기생충이 양도 증가하고 크기도 자란다. 배설령 전파가 있습니다. 병원체가 증식해서 그 수가 늘어나지만 주둥이를 통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라 대변을 했을 때 그 대변과 함께 병원체가 피부에 놓이거나 상처를 통해 체내로 침입하는 방식인데, 이가 발진 티푸스를 옮길 때, 그 다음에 빈대가 크루스 파동 표모층을 옮길 때 이 배설령 전파를 한다. 그 다음에 경란형 전파가 있어서 병원체가 정자나 수정란에 감염되어 절지동물의 세대를 이어서 전파되는 양식으로, 진드기가 리케차를 매개해서 로키산 홍반열이나 텍사스 반열 이런 것들을 일으킬 때는 경란형 전파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용어들도 어렵고 복잡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런 생물학적 전파 매개체로서의 절지동물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생충의 중간 숙주인 아까 얘기했던 벼룩, 물벼룩, 가자 이야기했는데, 폐흡충, 파라고노 웨스터마니, 지난번에 시간에 이제 봤던 것들이죠. 그래서 폐흡충이 중간 숙주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어디 갔나
스포로조이트 레디에설카리아 있고, 그 다음에 메타설카리아가 물고기에 있는데, 여기 보면 휴먼 인제스트 쿡드 픽드에서 여기 보면 크루스타세안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크루스타세안. 그래서 이 크루스타세안이 결국에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갑각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폐흡충을 갑각류가 중간 숙주로서 이렇게 작용한다. 그 다음에 축소조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간에 똑같이 이게 조충이니까 생활사 전부 이제 그림으로는 안 그렸지만 프린트블로 실험 시간에 나눠드렸죠.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은 임팩트드 아스로포드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휴먼 앤 로덴타 임팩트드 when they ingest cyst sarcoid in infected arthropod. 그래서 그 절지동물이 중간 숙주로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조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이렇게 어덜트 하버스트 인펙티브 세트 sarcoid 이렇게 되어 있고, 임팩트드 라벌 스테이지 디벨롭 어덜트 플레아. 그래서 여기 플레아 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절지동물들이 중간 숙주로서 기생충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 광동 주열 선충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슬러그에서 달팽이 종류 이런 것들이 옮긴다고 돼 있으면서 보게 되면은 어디 갔나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그 vegetables contaminated with shrimp or slug. 그죠? shrimp or slug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요거를 포인트 옵션을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이거 스네일이고요. 어디 갔습니까? Infective larval food items, many snail, slug, infected host, 프레시워로 쉬림프가 여기 있네요. 쉬림프가 여기 있습니다. 쉬림프 그죠? 그래서 절지동물이 중간 매개체로 역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메디나충, 광두, 열두조충도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코페포드 요광류에 해당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물벼룩 같은 겁니다. 여기도 그 크루스타세안 이렇게 표시돼서 갑각류가 포함돼서 광두 열두 굉장히 길죠. 12m, 13m 정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긴 광두 열두조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스팔가눔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스팔가눔 그 몸에 이렇게 피하 지방에 기어다닌다고 그랬고, 원래는 냉혈동물에 살 때 이게 굉장히 성장이 이렇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온혈동물 속에 들어오면 성장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피하 지방을 기어다니고 1차 중간 숙주로서 물벼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감염될 수 있다? 약수물 같은 거 잘못 먹으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약수물 물론 건강에 좋고 일반적으로 새벽에 운동 가서 마시는 그 약수물 굉장히 좋은 걸로 돼 있죠. 근데 잘못 먹으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약수물에 물벼룩이나 코페포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먹을 때 잘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래서 사실은 필터해서 먹어야죠. 필터해서. 그래서 약수물 저 같은 경우 함부로 웬만해서 잘 먹지 않습니다. 물론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최근에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래도 찝찝해서 알면 못 먹죠. 그래서 사실은 기생충학이나 의용절지동물 제대로 배우고 나면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유곡 악구충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토스피로가름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터베티드 호스트 코페포드 요광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수업할 때 가끔 써먹는 건데 기생충 관련 유머. 그래서 입안에 사는 기생충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충치 병균들 얘기하고 위에 사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24시간 수리 바닥에 고여 있어서 너무 살기가 어렵다. 대장에 사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환자냐, 우리가 사는 주인은 왜 변비 환자냐, 맨날 압박도 오고 전신 압박이 따로 없더라, 몸이 짓눌린다. 직장에 사는 기생충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휴지를 본 적이 없다. 직장생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예, 재미있나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 의용절지동물이나 기생충 얘기할 때 가끔 이렇게 재미로 떴던 슬라이드입니다. 자, 모기 한번 보겠습니다. 모기 의용절지동물의 대표 케이스 아까 모기 들어가죠. 디프테라 모기과, 클루시데이에 들어가고 얼룩날개 모기속, 그 다음에 진모기속, 큘렉스, 그 다음에 순모기에 해당하는 에이디스 속, 그 다음에 만소니아 늠모기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고요. 모기의 흡혈 습성은 교미를 끝냈거나 산란을 마친 암컷만 흡혈을 합니다.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1회 흡혈을 하고 나서 알 생산을 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모기를 키우는데 알을 낳게 하고 싶다. 그러면 흡혈을 시키는 거죠. 팔 집어넣어서. 모기의 접근 방법, 모기가 타겟을 잡아서 사람 물때까지 날아오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공기 성분을 파악해서 찾아갑니다. CO2를 감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5, 20m부터 채취를 감지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날다가 직선으로 갑자기 쫙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러면서 10m, 15m 들어오면서 호흡으로 나오는 탄산가스, 사람의 CO2를 감지를 합니다. 그 탄산가스 비율이 보통 0.03에서 0.4%인데 사람이 있으면 4%, 5%, 동물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탄산가스 발생량이 사람은 250ml, 닭은 25ml, 소 2000ml니까 소 같은 경우도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모기 잡으러 축사에 갑니다. 축사. 소를 키우는 곳에 가서 모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지금 현재 계속 우리도 주기적으로 모기를 잡고 있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리는 감시센터 때문에 잡고 있는데 축사에 가서 잡습니다. 축사에서는 되게 좋아합니다. 왜? 모기를 계속 잡아주니까. 그 다음에 1, 2m라고 가까이 오면 모기 본인의 시각으로 감별을 하고 1m 이내부터는 체온과 체습으로 대상을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 애기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요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기가 옮기는 질병은 굉장히 많은데요. 말라리아, 사상충, 개심장 사상충, 그 다음에 댕그열, 그런데 댕기열, 그래서 댕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출혈열, 충혈열이 아니라 출혈열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고 황열, 옐로우 피버 옮기고 그 다음에 엔세팔라이티스, 그래서 세팔라가 나오면 머리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머리 쪽. 그러니까 엔세팔라티스, ITIS는 염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뇌염이 뇌 염증이니까 세팔라이티스인데 엔세팔라이티스 머리 안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스키토본 엔세팔라이티스 뇌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같은 걸 전파하는 경우가 있어서 백신 등이 이제 없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오면 난리가 나죠. 지금 이제 큘렉스 PPS 모기가 옮기는데 미국은 전역에 다 있어요. 이미 미국 전체에 다 이제 해서 백신 개발 위해서 $3천만 연구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이 얼마나 걸리는지 최근에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모기의 재앙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성충에서 에그로 갔다가 라바로 갔다 푸파로 갔다 다시 어덜트로 가는 일반적인 곤충, 요 피메일 레이 에그에서 라바가 푸파가 만들어져서 어덜트가 만들어지면서 어덜트 피메일 피드 해서 한 바퀴 도는 모스키토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드릴 수 있고, 모기 속을 알아보기 위해서 에노펠레스, 에이디스, 큘렉스인데 알 낳는 모양이 이렇게 좀 다르죠. 이렇게 큘렉스 같은 경우는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낳습니다. 라바의 모양 이렇게 해서 나뭇잎파리에 붙어 있는 이런 모습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퓨파도 모양이 이렇게 서로 조금씩 달라요. 아주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어덜트 모양이 이렇게 날개랑 다리 모양 해가지고 이렇게 각도도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세 개의 속이
서로 다르게 이제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어서 요걸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실험 시간에 구별하는 방법을 실제 샘플 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게 되면 맥실라리 펄프가 모양이 이렇게 서로 다 다르고 나눠지는 모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달라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말라리아 목의 매개인 중국 얼룩 날개 목이라고 부르는 에노필레스 시넨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에노필레스 갬비라는 이제 모기, 이게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열대열 말라리아를 옮기는 매개체고, 그 다음에 에노필레스 시넨시스는 3일열 말라리아를 옮기는 우리나라나 중국, 동남아시아에 주로 많이 있는 이 모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 둘이 말라리아, 사람에게 옮기는 말라리아를 주로 옮기는 벡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황열 댕기열을 전파할 수 있는 에이디스 이집타이, 한국에는 에이디스 알보픽투스라고 하는 흰줄 수모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댕기열이나 이런 걸 옮길 수가 있어서 지카도 옮길 수 있죠. 그래서 연구 대상적으로 최근에 많이 급부상하고 있고, 웨스트나를 옮기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빨간 진모기 큘렉스 피피엔스가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소니아 유니포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상충을 옮기는, 필라리아시를 옮기는 모기가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그 개 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 심장에서 사상충을 꺼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딱 보기만 해도 무슨 동물문? 선형동물문이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벡터를 퇴치하기, 그 벡터인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벌레 퇴치기, 뭐 포충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 블랙홀, 그래서 이렇게 여기 등을 달아놓고 이게 양성 주광성을 이용해서 모기를 퇴치하는 장비들도 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니와 몸니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페디큘러스 휴마노스까지 똑같고, 코르포리스 캐피티스 이렇게 해놨죠. 3명씩이네. 뭐죠? 아종이라고 대답했으면 여러분들 성공하신 겁니다. 그죠? 서비스피시즈에 해당한다. 그래서 머리니와 몸니는 아종 정도 쓴, 종이 다른 게 아니죠.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이거는 아종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부이라고 하는 사면발이, 이것도 성병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날카로운 이 모습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다리에 해당하는 맨 끝부분에 저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 질병은 발전티푸스, 그 다음에 참호열, 재기열, 이런 질병들이 있는데, 뭐 그 내용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내용들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파리에는 채채파리, 먹파리, 모래파리 이런 것들인데, 뭐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래서 채채파리는 수면병을 옮기는, 아주 그 트리판노조마를 옮기는 수면병을 옮기고, 먹파리는 회선 사상충, 눈에 사상충이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리슈마니아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끔찍한 이렇게 모습을 만들죠. 리슈마니아 판모충인데, 그거는 샌드플라이, 모래파리가 옮기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진드기는 참진드기, 물렁진드기, 털진드기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표현이 있는데, 참진드기는 이렇게 로키산 홍반열 종류 라임병, 그다음에 진드기 맥의 뇌염이라든가 뭐 야토병, 그다음에 콜로라도 틱피버 그랬는데, 콜로라도 지역에 로키산맥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가면은 많이 실제로 틱피버 경고 이렇게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콜로라도 틱피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토병,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고, 재기열은 틱본 릴랩싱 피버, 그래서 공주진드기, 야생 설치류 뭐 이런 것들이 병원소고, 벡터는 이렇게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털진드기는 쯔쯔가무시를 옮기는데 1년에 10,000명 이상 현재 걸리고 있죠. 한국에서 농작물 키우는 농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털진드기 매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설치류, 특히 등줄지에 귓바퀴 같은 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는 등줄지를 잡아서, 즉 그 트랩을 이용해서 등줄지를 잡아서 거기서 쥐를 죽인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서 이제 이게 그 숙주가 죽으면 진드기들이 도망가죠.
뚝뚝 귓밖에 떨어지는데 밑에 조그마한 사발 고글 하나 놓고 물을 쫙 집어넣으면 그 물 위에 표면 장력에 의해서 진드기들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저희 그 연구실에서 센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센터입니다. 전국에 16개 센터가 있고 주로 이제 진드기와 모기를 주로 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16개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반도가 이제 계속 따뜻해지고 온난화되고 있기 때문에 곤충의 분포가 바뀌죠. 곤충의 분포가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 온도가 1도만 차이가 나면 아열대성 전염병들이 증가하는데 말라리아라든가 유행성 출혈이 무려 그 3%, 그다음에 유행성 출혈은 22%나 올라가죠. 그래서 굉장히 그 아열대성 전염병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데 실제로 2001년도에서 8년도 가서 7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털진드기 분포 지역이 점점 북상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실제로 현재는 강원도 지역에서도 털진드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매개체의 발생 분포 및 개체 수가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늘어나고 더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일본대염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미국의 CDC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그다음에 나사 이런 데서 기후변화 관련한 질병 예측 및 감시를 하기 위해서 지리정보 및 환경정보를 통합해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뭐 웨스트나일 지카를 감시 위한 아르보넷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 아르보넷 CDC에 들어가서 아르보넷 보시면은 지금 웨스트나일이나 지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지금 저기 전파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뭐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나라에서도 유럽적 국가들도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서 모니터링 체계, 대국민 교육, 홍보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아르보넷 그림이 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되고 있고 한국도 지금 그 지카 바이러스가 이제 국내 유입 차단하기 난리가 났었죠. 실제로 지카 바이러스 환자 판정까지도 있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카 이런 거 실제로 한국에 있는 흰줄 순모기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었죠. 그래서 질문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 옮기는 모기가 한국에도 있냐, 지카 바이러스. 그래서 이집트 순모기는 우리나라에 없다, 주로 옮기는 건. 하지만 흰줄 순모기가 옮길 수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의 흰줄 순모기가 댕기나 지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느냐, 굉장히 좀 미스테리하죠. 현재 그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BL3 즉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3가 되는 연구실이 필요한데 한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게 여러 군데가 있어서 작년에 제가 연구전 하면서 미국에 갔을 때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인섹터리 BL3를 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에서 흰줄 순모기 한국의 흰줄 순모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부화해서 댕기열을 옮길 수 있는지 현재 실험을 해온 것들을 한국에서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댕기열 같은 것들이 한국에 전파됐을 때 한국에 있는 모기가 그 전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짓고 이런 일들도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국내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가 치고 있지만 그런 감염병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대한민국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대 유형 10대 중점 분야를 해서 신변종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해서 여기 보면 신종 원인 불명 감염병, 그 다음에 기후변화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 그 다음에 관련해서 그 예방 접종을 위한 백신 연구가 막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미 한국에서 막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국가 방역체계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 강의에서 방역 현장을 적용 강화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R&D 부처가 연계를 해서 여러 개 부처가 같이 이제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 국제 협력 및 연구 인프라도 강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국내에서 이렇게 강화시키고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백신 연구, 그 다음에 치료 기술 역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기전 이런 데서 이제 역시 하고 있었고, 진단 기술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비드 진단하는 기술이 금방 빨리 나올 수 있던 이유도 이렇게 국가에서 계속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기술 사업화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방향망을 갖출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그거 내용 중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지금 바이오 서베일런스 감시망 구축, 그 다음에 매개체 전파 감염병 감지 예측 모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이제 우리 순천향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한현수 교수님은 우리 학과 80학번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그 한현수 교수님과 제가 현재 이 국가 방향망에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곤충맥의 감염병으로 아까 언급했던 웨스트나일, 지카, 댕기, 치kungunya가 포함되어 있고 옐로우 피버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웨스트나일로 지금 위험한 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는 들어온 적이 없고, 지카는 이미 수행이 됐고, 댕기는 지금 현재 순천장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과 공동 연구로 수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질병들은 이렇게 3.1열 말라리아, 말레이 사상충, 일본 뇌염, 그 다음에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일본 홍반열 라인병 큐어리 조금 지금 현재 발생이 되느니 마느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간혹적인 사례라 아직까지 검은 동그라미는 안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하고 있는 중증 열성 혈소판 SFTS, 소위 말해서 살인진드기라고 신문에 많이 났던 거, 거기에 해당하는 SFTS가 현재 발생이 되고 있고, 츠츠가무시 1년에 10,000건 이상, 발젠티푸스, 리슈마니아는 아니고 발젠티푸스와 발진열이 한국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4.1열 말라리아나 난양 말라리아, 오발레라고 하는 반크롭트 사상충, 그 다음에 각종 뇌염 종류들, 그다음 댕기열이 한국에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모기가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연구는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kungunya, 지카, 웨스트나일, 로키산 홍반열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고, 모래파리가 한국에는 없지만 리슈마니아, 모래파리가 한국에 살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온난화된다면 리슈마니아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죠.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세계 3개 센터를 운영했어요. 여기 이남 지방, 호남, 그 다음에 영남, 제주 빼고 위는 질병관리본부가 그 당시 했었고, 그 당시 제가 인제대학교 있으면서 영남 거점센터장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대학교 한현수 교수님께서 호남 거점센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현재는 전국에 16개 거점센터가 만들어져서 전국 감시망이 이제 되었고, 현재 한현수 교수님이 11번, 저희가 해당하는 게 8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시망이 구축돼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순천향대학교는 충청 3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게 감염병 감시를 하고 있는데, 모기 감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32개 정점 이렇게 해가지고 월 2번씩 3월에서 11월까지 흰줄수 모기, 아까 얘기했던 댕기열이나 황열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흰줄수 모기, 그다음에 일본 내에 옮길 수 있는 작은 빨간 진모기 등등 해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고, 털진드기는 아까 쥐 잡아서 한다고 그랬죠. 쥐를 거꾸로 매달아서 트랩으로 잡아서 매달아 놓으면 귀에서 진드기가 뚝뚝 떨어지는 밑에 이 보울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쳐 놓고 있죠. 그래서 쯔쯔가무시 옮기는 털진드기를 이렇게 채집하기 위해서 쥐를 채집하고 있다. 연구실에 한번 방문하시면 가끔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쯔쯔가무시 옮기는 털진드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문 채집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아오면 모기 같은 경우는 BL 트랩, BG 트랩으로 잡아서 좀 어렵죠.
그 트랩 이름입니다. 그래서 채집을 해와서 분류하고 동정하고 그다음에 풀링해서 RNA를 추출해서 PCR을 통해서 감염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전되기 탈전도 마찬가지로 전수 동정해서 반은 RNA 추출에 실험하는데 반은 나중에 형태 동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털전대기 같은 경우에는 셔먼 트랩과 전문 트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테이프 트랩 채집해 와서 행인 메소드로 해서 쥐를 거꾸로 매달아 놔서 털전대기 숫자 세고 반수는 DNA 추출해서 감염체 확인을 하고 반은 슬라이드 제작해서 동정하는 데 써먹고 그 다음에 테이프 트랩으로 만든 거는 개체수 카운팅하고 전수 샘플링해서 등 위에다 막 녹여요. 왜 찐득찐득한 거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에탄올에 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동정을 한다. 사이즈가 굉장히 더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7년도에 이렇게 16개 센터들이 다 모여서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 센터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협의체 16개 거점 센터가 다 같이 이제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 그 모니터링에다가 기본적인 업무를 기본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모아서 빅데이터화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진행이 같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그 이 협의체 회장님은 저희과 선배님이세요. 80학번 여기 오계영 교수님 옆에 계신 80학번 한현수 교수님께서 협의체 회장을 하고 계시고, 이 협의체 간사는 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매우 중요한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협의체의 회장과 간사를 순천향 출신 이렇게 우연히도 같이 하고 있어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굉장히 중심에 선 느낌이 나는 그런 일들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이제 그 올해 이번 학기 개통학 및 실험 강의를 이제 완전히 종강을 하게 되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동안 그 제출됐던 문제를 제가 잠시 후에 공유를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도 좀 잡으시고,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제든지 카톡하고 문자 또는 뭐 이런 걸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메일로 하더라도 이메일 보냈다고 카톡을 좀 주지 않으면 바쁘다 보면 못 볼 때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이 어렵고 지겨운 과목일 수 있는 개통학 및 실험 같이 채집도 나가고 했더라면 아마 평생 잊지 않는 그런 재미있는 과목인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끝까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